요즘 황혼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렇죠. 황혼 육아인데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전담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주를 전담해서 봐주는 가정이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그 영상 짧게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아들 손주가 오면 좋지 좋아. 밥 먹고들 갈 거지? 가면 더 좋지. 둘째냐? 오지마 오지마. 네. 할아버지가 아주 정색을 해요. 오지 마. 자, 오면 좋지. 네. 가면 더 좋지. 자, 이 심리를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와 함께 키워줄까 말까 이 예. 황혼 유가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 광고 잠깐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들 마음, 실제로 저런가요? 우리가 그래서 왜 손주 안 보기 3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삼종 3종 세트. 세트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틀니 빼고 오물오물 씹어서 애 먹이기. 또 그리고 그러면 절대 안 맡긴다. 걸레로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입안까지 싹싹 닦아주기. 행주로 닦아주기. 예. 아니면 행주가 아니라 걸레야 돼요. 걸레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받아쓰기를 할 나이가 되면 욕 받아쓰기 뭐 이런 거. 네, 3종 세트가 있죠. 그 정도로. 그러면 예. 아예 안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옛날에는 내 손주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지금은 세월이 좀 달라지면서 오히려 아이를 보는 것 자체를 또 아이를 업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육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새 맞벌이 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자진해서 이렇게 맡아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떻습니까? 자진해서 맡아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나도 이제 없이. 좀 쉬고 싶고 네.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자유를 또 아니면 취미생활을 구가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510만 가구의 맞벌이 가구가 네, 네.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서 아니면 지방이라도 비슷한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건 괜찮은데 예. 아예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지방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집도 저도 이제 늦게 결혼해서 늦게 이제 6살 4살짜리니까 예. 사실 어머니의 도움도 받았고 장모님의 도움도 받았고 예.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도움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어쩔 수 없이 맡아줘야 된다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좀 줄여드리는 것 그리고 요령을 좀 알려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손주 안으시고, 잠깐만, 우리 애기 여기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네. TV 볼륨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좋은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 먼저 보시죠. 다른 집들은 어떨까요? 황혼유아족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조사인데요.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아까 최창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510만 가구에 달합니다. 2009년에는 이 가운데 약 33.9%가 조부모가 아이를 키웠는데 지난 2012년에는 그 수가 더 늘어서 50.5%, 250만 가구 정도가 조부모가 손주를 키워주고 있다고 거의 합니다. 절반이네요. 예. 그리고요. 하루 평균 양육 시간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네. 5시간에서 6시간이 제일 많네요. 40.8%, 4시간 이하. 이거는 이제 잠깐 돌봐주시는 경우인데 30%, 네. 7시간, 8시간, 9시간 이상. 이 두 개 합치면은 28, 30%. 하루 종일 거의 손녀랑 같이 있는 이런 분들. 이게 정말 피곤하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전업으로 아이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체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 데려가는 이렇게 맡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통 9시간에서 보통 11시간입니다. 예. 네. 대개 주말에 잠깐 맡기든지 아니면 뭐 잠깐 봐주시는 통계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애를 전업으로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퇴근이 없다. 그렇죠. 퇴근이 없는 거죠. 거기다 주말도 없다.
아이고.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지금 우리가 옛날하고 다르게 시댁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요새는 며느리들이 친정엄마들에게 또 많이 맡기잖아요. 맡기죠. 예. 그러니까 한 53.8% 정도가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시댁에는 34.2% 정도밖에 안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에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편하니까 이런 친정엄마들이 많이들 맡아주시고 여전히 물론 시어머니들이 많이 맡아주시니까 요새는 새로운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어요? 네. 제가 좀 여쭤볼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예. 갑자기 저희들한테. 예. 할바, 할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할바, 할아버지, 아빠 뭐 그런 아, 뜻인가요? 그쵸. 아. 할아버지 father, 할머니 mother. 합쳐져서 할바, 할마인데 요새는 또 뭐 할매맘, 할빼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육을 맡아주시고 그 양육의 주체가 되어서 주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할바로 할맘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우리 이호선 센터장님께서도 사회활동 활발히 하시니까 아이를 누가 키워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뭐 큰아이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봐주시고요. 아, 예. 부모님 아들이어서 그랬고 저희 둘째는 딸인데요. 저희 딸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이렇게 1년씩 각각 봐주셨어요. 봐주셨고 거의 전담해서 이렇게 맡아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1년 이후 테이프 딱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오더군요. 만약에 그렇게 안 도와주셨으면 그 시절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때 한참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공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겁니다. 애들 네. 키워가면서. 우리 이 박사님 복 받으신 거죠. 그렇죠. 아, 복 받았죠. 저런 그래서- 경우가 드물죠. 그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는 어머니가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초기에만 돌봐주시고 둘째 때는 아까 우리 이 박사님 얘기한 대로 행주로 다 입을 닦고 자꾸 아이고. 충청도 사투리로 젓가락을 따라해 저붐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아, 맞아요. 목간통 따라해. 그죠. 네. 대골빡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조용히 둘째는 장모님이 젊으시니까 하시던 일을 접고 우리 집에 오셔서 6개월 동안 돌봐주셨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는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고비를 정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잘 지켰고 그래서 요즘에는 6살, 4살 됐는데도 주말이면 오셔서 잘 돌봐주시기도 하고 네. 그런 덕을 이제 많이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손주를 키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뭐냐면 옛날엔 바쁠 때는 못 키웠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키워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다 보니까 그에 네. 따른 이제 어떤 보상 내지는 소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 그 황혼 육아가 많다 보니까 네네. 어르신들이 키우는 육아용품이 또 따로 있답니다. 힘이 드시니까. 저희들이 화면으로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 센서 젖병인 것 같아요. 온도 센서가 이렇게 손으로 온도 보시잖아요. 젖병 예. 소독할 때요. 예. 그래서 아예 온도 센서가 장착된 젖병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수저도 온도 센서가 부착된 수저가 있는 것 같고 음. 접기 편한 유모차도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있다는데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베비 모니터 저거는 아기들 잘 자고 있는지 좀 감시하는 거고. 한번 보는 관찰하는 이유식 모니터인 것 냄비가 같고. 따로 있고요. 네. 무릎 보호 매트가 있군요. 아기 왜냐면 목욕시킬 때. 목욕시킬 네.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르신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저런 것까지 다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무슨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실버 취업 박람회에도 물론 어르신들이 당연히 많지만 예. 육아 출산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 베이비 페어에 의외로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다들 할매맘, 다시 말해서 우리 할빠, 할마라고 부르는 황혼 네. 유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베이비 페어에 오시는 분들의. 그렇군요. 굉장히 그만큼 많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황혼 육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뼈가 약하신데 그렇죠. 뭐 손주병이라고 해서 뭐 허리도 아프고 뼈도 쑤시고 그런 병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그럼요. 네. 일단은 그런 신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네. 더군다나 관절이 또 약하시고 아. 또 아이들이 요즘에 또 잘 먹어서 힘이 세요. 옛날처럼 뭐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가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두 살만 지나면 네. 그냥 버티는 힘도 세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 또는 손목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머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지금. 저 할머니. 스트레스, 우울증, 아이고, 소리가. 척추 관엽착증, 추간판 탈출증 뭐 예. 저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자연스럽게 네. 오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애 없고 애 무겁다고 하면 안 된다고 또 어르신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 애 앞에서 부른다는 얘기 안 하고. 네. 네. 자, 문제는 저런 그 손주병도 손주병이지만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죠.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엄마니까 편하게 맡겼단 말입니다. 믿고 맡겼어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아, 엄마 왜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할 수 그 다음에 또 손주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 앞에서 이게 누가 이랬어? 할머니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한 번, 두 번은 참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집은 칠순잔치 됐다고 해외여행을 보내줬답니다. 그분은 애도 안 키우시는데. 근데 나는 애까지 키워주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30 또는 50. 야, 요거 용돈인지 애 키우라고 주는 기본 그 젖값 뭐 우유값인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양육하면서 생겨나는 양육 갈등이라는 네. 말이 아예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이 양육 갈등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 그 실제 엄마인 딸 사이 혹은 며느리 사이에 교육 방침이 다른 거예요. 키우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게 일단은 제일 큰 갈등의 요소가 돼서 네. 이를테면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 행주를 좀 닦아도 우리 애 안 죽이고 잘 키웠다. 그게 그치. 바로 네 남편이다. 그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요새 얼마나 깨끗하게 커요. 지저분하게 사실은 우리가 요새는 퍼세식이라고 부르는 재래식 화장실도 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이렇게 컸던 수세식 화장실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란 며느리 입장에서는 교육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서로 이런 그 세력 싸움이랄까요? 이런 게 벌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양육 시간이라든지 혹은 양육 비용에 관한 거예요. 네. 양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7시까지는 오기로 했는데 퇴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회식이 있대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회식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를 뭘로 보나 이러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화는 나는데 그렇다고 손주 보고 있으니까 또 화는 못 내고 이렇다 보니 갈등이 또 첨예화되고요. 양육 비용은 참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애매하죠. 네. 그래서 되게 보면은 농촌 지역에 그 우리가 보통 도시와 농촌을 나눈다면 농촌은 대개 한 2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 그 서울 지역만 해도 그래도 한 5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것도 친정에 맡기느냐 시댁에 맡기느냐 또 금액이 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 또 우리가 보통 친정에 더 많이 드릴 것 같지만 네. 실제 네. 시댁에 더 많이 드리고요. 시댁은 보통 약 70만 원 가량 70만 드리고 원이 있고, 평균. 네. 예, 친정은 30만 원 가량 드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굉장히 네. 크죠. 그래서 이런 그 양육비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 100만 원은 받고 싶다. 100만 원은?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뭐 시댁에 드린 며느리 입장에 혹은 딸 도우미 입장에서 서로 아줌마한테 보통 100만 원 드리거든요. 보통 170만 원 듭니다. 네. 그치, 아이 입주는, 맡기는데. 입주는. 예, 예. 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왜 100만 원씩 요청하셔도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키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애가 한번 딱 다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거 난리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실제 받은 그 하루 종일 애가 아까 뭐 관절염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애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 노래 할 때 되면 그때 그 할머니는 여기가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죠. 알고니. 네. 그래서 그리고 예.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할머니가 이제 본인이 아프시잖아요. 그 관절도 아프고 내가 병원에 오늘 가봤는데 아이고 좀 큰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픈데 아 이걸 또 아이 그러니까 며느리나 저 뭐 딸한테는 얘기하기 뭐하니까 내가 아픈 거 좀 참더라도 아이가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픈 게 더 심각한 건데 그렇죠. 내가 좀 속이 안 좋다 이렇게 그게 괜찮겠지 하고 말았는데 애 감기 걸렸다고 왜 애를 이렇게 그래서 애 감기 걸린 거는 막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내가 지금 병원에 큰 병에 갈 상황은 뭐 그냥 알아서 하는 이런 게 네.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할 때 이제 아까 신체에 관한 질환이 나왔잖아요. 또 하나가 심장 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예,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건데 네. 본인이 몸이 아프면 그 성인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라고 그냥 자연히 나이 들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육아가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예.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네. 일단은 두 가지는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이거 돌봐준다고 해가지고 양육비와 수고비는 구분해서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심리적으로. 예, 아까 뭐 150만원, 뭐 170만원 그런 거 나오잖아요. 60에서 70%는 드려야 돼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돌봐준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예. 90만원 정도. 아니면 170이면 100만원 정도는 꼭 드려야, 그래야 내가 나머지는 사랑으로 돌봐주고 나머지는 또 나 나름대로 뭔가 소일을 하면서 또 어르신에게도 또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계시는 것보다 심리적으로는 또 좋은 거고. 용돈도 생기고. 그런데 계속 박탈감이나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이제 억압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애착 형성이 가는 네. 거라서 그렇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는 해방을 시켜드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워킹맘 네. 엄마들의 입장도 좀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일하면서 육아는 부모님에 맡기고 있는 워킹맘 한 분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저희 뉴스 정석 다음 시간이죠. 예. 네, 뉴스앤이슈를 지금 옆 스튜디오에서 막 준비하고 있는 이승민 앵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민 앵커가 실제로 친정엄마가 애를 좀 키워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자, 이승민 앵커 안녕하세요. 네, 이승민입니다. 네, 우리끼리 또 이렇게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 자, 이승민 앵커 애가 지금 몇 살이죠? 네, 지금 9살, 6살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 두 딸. 근데 네. 이 아이를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신다고요? 네.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 지금 저희 두 아이를 맡아서 봐주고 계시거든요. 네. 아, 그 3년. 전에는 입주하시는 분을 두고 있었어요. 예. 네, 자, 3년 정도 되면 이제 정말 장점, 단점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유아원도 있고 또 요즘 시터도 많이 쓰는데 네. 굳이 친정 부모님께 맡기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3년 전에는 저희도 입주를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친정 부모님이 한 3년 전부터 퇴직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전담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하. 그 전에는 사실 좀 아무리 전담을 해주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이 불안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시니까 그런 점도 좀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믿으니까. 네.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방송에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입주해주는 아주머님들은 도움이 애가 왜 이렇게 조금 아픈 거는 부모한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다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그런 게 장점이고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 또 교육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중국 동포분을 제가 이제 입주 도우미로 두고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말투가 아이가 커가다 보니까 말투도 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좀 말을 배우고 이러는 시점인데 좀 사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따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고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퇴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뭐 숙제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도 좀 그런 같이 거. 봐주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네, 반대로 친정 엄마라서 말 못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스튜디오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친정 부모님께 그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죄송한 면이 많아요. 일단 건강 문제고요. 아이들 봐주는 게 부모도 제가 저희 아이들 볼 때도 사실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좀 네. 연로하신 부모님께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좀 뭐 몸이 불편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죄송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좀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셔야 이제 영화를 되는데. 좀 즐기실 네. 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못 하시니까 여전히 좀 딸 입장에서 죄송하죠. 예. 자, 이승민 앵커 지금 방송 중에 이런 얘기 지금 질문드리기 죄송한데 네. 부모님도 보실 텐데 용돈은 부모님께 실제로 좀 많이 드리십니까?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예.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글쎄 말씀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드리진 않지만 그냥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끔씩 챙겨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뉴스 앤 이슈 준비하셔야 되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승민 앵커도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요. 됐어. 네, 그럼요. 뭘 그런 걸 신경 써? 아이고, 내가 그래도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또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말 안 할 때 먼저 챙겨주는 것들이 요령이죠. 그게 이제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돈 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른들도. 그래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돈 얘기는 얼마로 하자 이렇게 적던 많던 약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 약속도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7시에 아이를 맡기고 제가 뭐 저녁 7시나 8시까지 반드시 오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고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전화드려서 전화를 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이분들에게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용돈이 아니라 양육비죠. 양육비 형태로 돈도 약속하고 시간 약속도 하는 일의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겠죠. 공과 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엄마가 나를 키워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엄마가 다 이해를 해줬지만 엄마가 손주를 키워줄 때는 나는 엄마한테 더 잘해드려도 사실 그게 부족한 건데 에이, 우리 엄마니까 대충 이랬다가는 엄마가 나중에 더 엄마도 화나죠.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도 힘이 나야 아이도 더 열심히 보시고 엄마도 힘이 나야 기분 좋게 뭐 내 딸이 내가 애 본다고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좋다 고맙다 다른 데 나가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예. 네.
자,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뭐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너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안 봐준다. 뭐 미리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내 삶은 내 삶의 그 자유를 누려야 되고 네. 또 여유도 누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종속된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제 봐주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어르신들의 건강도 좀 더 예전보다 더 챙겨드리는 거죠. 네. 그런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황혼육아가 괴롭다고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황혼육아를 하는 팀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 연대 전혜정 교수가 2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황혼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삶의 만족도도 더 높고 알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높더라. 예. 네, 자, 그러면 실제로 해법은 없는지 황혼육아 전문가를 저희들이 전화로 섭외를 했습니다. 네. 이분께 직접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네. 가지만 질문 드리죠. 임영주 신고대 유아교육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아, 특히 이제 황혼육아 갈등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교수님께서도 주변에 많이 좀 보시죠? 그렇죠. 육아 갈등은 아마 정말 풀어나가야 될 앞으로도 과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육아 갈등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예. 먼저 부모님께 왜 우리 아이를 맡겼는지 생각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맡겼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라, 부모님이. 네, 그렇죠.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엄마는 현재 아이를 맡겨야 맘 편히 일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조부모님은 그런 자녀의 자녀를 또 맘 편히 일하기 위해서 우리 맡아준 거니까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 아까 나왔는데 보수를 정당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당당히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구를 하란 말씀이시죠, 어르신들이? 아예. 그렇죠. 내 자녀도 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당당히 요구하시고요. 아직 우리 문화에서는 손주 보면서 또 보수받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 월급을 받듯이 정해진 날짜에 또 가급적이면 자동이체로 받으시는 것도 서로 협의하시고요. 네. 조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만약에 용돈 형식이 아니라 완전히 양육비 형식으로 저는 받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하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자동이체가 서로 편하다 이거죠? 그렇죠. 봉투로 건네주시면 네.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그래요. 되나 맞아요. 고민하시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예. 네.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앞에서 절대 조부모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 부모는? 욕하지 마라입니다. 네. 예. 네, 아이 잘 키우는 게 황혼 육아의 본질이잖아요. 예. 조부모님과 부모님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또는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상대의 말을 서로 좋은 말을 하는 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할머니랑 엄마랑 싸우면은 참 난감하고 그 교육적으로도 안 좋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아이가 제대로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의 이야기를 좋은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화는 평소에도 하는데 제대로 된 대화는 그렇죠. 어떤 대화입니까? 네,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평소에 대화를 보면은요. 그냥 서서 목소리 조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로 시작했다가 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마주 앉으셔서 우리가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정말 약속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 격식이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식을 잘 갖추면 내용도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만 하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만 하면 뭐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더 덧붙여주신다면? 우리가 왜 갈등이라는 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되게 우리가 황혼육아라는 거는 노동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또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에 그것도 하나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 개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만나는 게 양육의장이거든요. 예. 네. 그 양육의장이 서로 다르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엄마도 딸에게 딸도 엄마에게 당연히 시어머니나 며느리 사이에서 사실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때로는 고맙다는 말이 신경질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갈등 두 개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해법은 사실은 땡큐하고 쏘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쏘리 미안하단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심정적으로 아까 제대로 된 대화라고 하신 그 임 교수님 말씀은 아마 엄마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위로하고 심리적으로 받은 머리에 아픈 그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 엄마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웠을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할머니들이 바로 엄마예요.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다 해도 사실 그 마음의 스트레스나 그 상한 감정 같은 것들은 많이 쉽게 내려가거든요. 네. 돈과 땡큐를 함께 보내주신다면 아마 최고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최고겠군요. 아유, 한 번에.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전권을 위임한 거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때리거나 야단치는 것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 방법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호선 한국 노인상담센터 센터장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